얼씨구, 며느리들은 왜 꼭 명절에만 아프다 그럴까? 시댁덕은 다 보면서 명절 챙기기 싫은 그런 신부가 꾀병을 부르는 건가? 너처럼 시댁덕 많이 봤으면 그럼 시댁에 자락이라도 해야 되는데 말이야. 그런 남편의 말에 듣고 있자니 시어머니가 언제 부엌에 왔는지 남편의 말에 맞장구 치더라고요. 네가 이제야 철 좀 들었니? 결혼 전부터 진작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냐? 마누라가 달라지고 네 인생이 달라졌을 거다. 여자들은 20살 초반이 제일 예쁘잖아. 나도 거기에 홀랑 넘어간 거지 뭐. 근데 얘도 애 놓고 집에 있으니까 그나마 봐줄만 했던 얼굴도 별 볼일 없어졌어. 엄마 말 좀 진작에 들을 걸 그랬나? 그래 이 녀석아, 진작에 좀 듣지 그랬어.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해. 이미 쟤랑 결혼했는걸. 2번 장가갈 수도 없잖아. 엄마, 나도 제 얼굴에 속은 거야. 나 여자라면 일체 몰랐던 거 엄마도 잘 알지? 제가 순진한 얼굴하면서 뒤로는 부뚜막에 올라가는 고양이더라고. 제가 20살 되자마자 저를 꼬셨던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때려 제가 자기를 꼬신 여자로 둔갑시켜 놓으며 아픈 몸으로 전을 굽는 제 뒤에서 저 따위 말을 아무렇게나 하더라고요. 내가 매번 말하지 않니? 근본도 없는 애들 함부로 만나는 거 아니라고. 자기 주제 파악 못하고 신분 상승해보려고 악착같이 지보다 잘난 남자 꼬시려고 하는 거야. 신데렐라 되려는 애들 많다. 쟤처럼. 시어머니가 매번 말하는 근본도 없는 애라는 말은 8년 동안 살면서 수십 번도 더 들었던 말이지만 오늘은 유독 그 말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제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분노가 요동을 치기 시작하더니 이성의 끈이 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굽고 있던 뒤집개는 부엌 바닥에 내팽개쳐버리고 쟁반 가득 구웠던 전들을 모조리 들고 시댁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이미 열이 오른 몸은 여기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어지러운 상태였고 저도 이판사판 눈에 뵈는 게 없어졌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전을 굽다가 죽은 귀신이 될 바엔 밟으면서 꿈틀거리는 지렁이라도 되자 싶었어요. 제 행동에 시어머니께서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어요. 너 드디어 정신까지 나간 거니?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어제 새벽에 검은 장삼 입은 할아버지가 저보고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뭐? 너 꿈 꿨니? 아침 7시까지 자빠져 잘 잤나 보구나. 꿈까지 꾸고. 그래서 지금 네가 전을 내동댕이 친 거랑 뭔 상관이야? 빨리 주워 담어. 생각해보니 이 집안 조상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8년 동안 제가 하는 음식 드셔놓고 기껏 하신다는 게 저보고 따라오라니? 보통은 꿈속에서 죽은 사람 따라가면 초상난다는데 실컷 제사 음식 잘 드셔놓고 왜 저더러 따라오래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나는 이 집안에서 헌신하면 헌신짝 돼서 좋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다 때려치우려고요. 네가 꿈 잘못 꿔놓고 그게 왜 우리 조사님들 탓이야? 네가 공을 덜 들였나 보지. 제사 음식에 더 정성을 쏟았으면 그랬겠어? 오죽하면 꿈에 나와서 그렇게 하셨겠어? 네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본데 네 시아버지 보기 전에 얼른 전 주워 담아라. 싫습니다. 저 이 시간 이후부터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아까 신데렐라고 하셨나요? 신데렐라는 왕자님이라도 만났지. 저는 마마보이의 놈팽이 같은 놈을 만났어요. 신분상승이라고 하셨어요? 신분상승은 개뿔. 여기서 나라 망해서 팔려간 노예처럼 살고 있잖아요. 거지 같은 놈 만나서 거지같이 살고 있는데 제가 무슨 신데렐라죠? 그런 제 말에 남편이 화가 나서 제 앞으로 걸어오더니 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그 순간 시댁의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어머니는 옷매무새를 다듬더니 아침에 오기로 한 택배인가 보다 라고 하시며 나갔고 그 와중에 저는
계속 남편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었어요. 잠시 후 제 앞에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친정오빠였어요. 저는 제가 정말 정신이 나갔었나 생각했죠. 친정오빠가 제 눈앞에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남편에게 머리채를 잡힌 상황에서 친정오빠가 맞닥뜨린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현관에서부터 성큼성큼 집으로 들어오는 친정오빠를 기겁하며 쫓아와 소리 지르셨어요. 남의 집에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쳐들어오고 이게 무슨 경우야? 경찰 부를 테니 꼼짝 말고 있어. 경찰 안 부르셔도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댁으로 오고 있거든요. 친정오빠는 머리채 잡혀있는 제 모습을 보자마자 바로 남편에게 돌진해 저와 남편을 분리시켰어요. 서리가 내려앉을 만큼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남편에게 온기 없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8년 만에 마주한 동생이 이따위면 어느 친오빠가 가만히 있을까? 뭐야, 네가 여긴 왜 왔어? 8년 동안 동생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더니 갑자기 명절 아침부터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행패야. 갑작스러운 소란에 시아버지는 물론 제 딸도 잠에서 깨어 방에서 모두 나왔어요. 이제라도 예진의 친정오라비 노릇 하려고 왔어. 이 집안 사람들 예진이한테 저질렀던 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왔고 이 시간 이후부터 예진이는 내가 데리고 갈 거야. 그리고 당신들은 제사를 지낼 게 아니라 경찰서 갈 준비나 해. 경찰이라는 말에 시아버지가 표정을 구기며 물었어요. 경찰서? 우리가 왜 경찰서를 가? 너 이 자식, 우리가 너 미국에 안 보내줬으면 사람 구실도 못하면서 살았을 놈이 네 동생 우리 집에서 걷어줬으면 고마워할 것이지. 어디 키워줬던 보육원장을 상대로 배응망덕한 소리를 하는 거야. 배응망덕이요? 법적 후견인으로 우리 앞으로 나온 상속분까지 모두 가져간 것도 모자라 아주 다양하고 화려하게 저지른 게 많던데요. 네 놈이 뭘 알고 떠드는 거야? 증거 있어? 어디 생사람을 잡어? 보육원 아이들 한겨울에 패딩조차 하나 사주지 않고 매번 식사는 부실하게 나가고 게다가 아이들 앞으로 나오는 지원금까지 탈탈 털어서 댁들 호의호식하는 데 쓴 증거들은 차고 넘치니까 저한테 증거 묻지 마시고 경찰서에 곱게 끌려가세요. 친정오빠의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사색이 되어 난리가 나셨어요. 여보, 우리 지금이라도 당장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놈이 뭘 알고 온 것 같은데. 뭔 소리야? 그냥 큰 소리 치는 거지. 지가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를 들쑤셔. 한낱 고아 주제 걷어서 입히고 먹어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어? 태평스러운 시아버지와는 반대로 시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시다가 결국 저희 친정오빠의 손목을 잡고 말하셨어요. 너 그냥 해본 말이지? 네가 뭘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몰라도 그거 다 사실 아니야. 그러는 와중에 활짝 열려있는 현관문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는 찰나에 저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이후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고 제 옆에는 제 친정오빠와 제 딸이 앉아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제가 벌떡 일어나니 친정오빠가 재빨리 저를 다시 눕히며 말했어요. 이 멍청아, 먼저 연락이라도 좀 해주지. 먼저 전화번호까지 싹 바꿔버리고 네가 먼저 이 오빠랑 연을 끊어? 미안해. 나는 연락하면 안 되는 줄 알았지. 내가 어떻게 연락하겠어. 전화번호는 남편이 바꾸라고 하도 뭐라고 해서 바꾼 거야. 오빠가 내게 다시 연락 와서 또 미국 가자고 할까봐 불안하다면서. 그런 나사 하나 빠진 놈은 말도 잘 들으면서 네 진짜 혈육인 이 오라비 말은 듣지도 않고 8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며 살았어? 그래도 힘들면 진작 연락을 해줬어야지. 나는 네가 이렇게 사는 줄도 모르고
그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잖아. 그런데 우리 시댁은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경찰들이 왜 시댁에 들이닥친 건데 이게 다 어떻게 된 상황이야? 친정오빠는 제가 썼던 일기장을 저에게 건네줬어요. 이거 내 건데? 오빠가 이걸 왜 갖고 있어? 부모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 보니 네가 쓴 걸로 보이는 포스트잇들이 붙어져 있더라. 관리인에게 혹시나 해서 물어보니까 얼마 전부터 종종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엄청 서럽게 울다 가고 그랬다는 거야. 오빠도 부모님 보러 왔던 거야? 왜 우리는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을까? 어느 날 묘석에 올려진 네 일기장을 발견했고 그동안 네가 썼던 것들을 읽어 내려갔어. 읽으면서 어찌나 화가 나던지 당장에 너를 찾아가고 싶었다. 부모님이 꿈에 나와서 엄청 구슬프게 웃으면서 너한테 제발 한번 가달라고 하시더라. 오빠 꿈에도 부모님이 나오셨어? 나도 나왔어. 검은 장삼을 입고 있던 할아버지가 나보고 막 이리로 오라고 손짓했는데 부모님이 못 가게 막으셨어. 한 번도 본 적 없었는데 꿈속에서 딱 알겠는 거야. 그래? 그런 꿈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꿨었어.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너를 찾아보러 한국에 다시 귀국하고는 네 일기장을 발견했던 거지. 그런데 네 일기장에 적혀있던 네 시댁의 비리들을 읽게 됐어. 상황은 이러했어요. 제가 시댁에 대한 비리들을 다 알진 못하지만 재단 운영을 분명히 투명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제게 근본도 없는 애라고 무시할 때 저는 속으로는 이중적으로 살고 있는 시댁의 모습이 가짠게 보였어요. 일기장에는 제가 의구심이 들었던 시댁의 비리들을 하나둘 적어나갔고요. 그리고 시댁에서 제게 했던 말들, 그 모진 행동들을 모조리 적어 내려갔었죠. 친정오빠는 제 일기장을 모조리 다 읽은 상태였고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상태로 시댁에 온 거였어요. 경찰에 그럼 오빠가 신고한 거야? 뭘로 신고한 건데? 네가 오빠랑 연락이 안 되는 동안 나 열심히 살았어. 지금은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 친했던 놈이 검사를 하고 있거든. 안 그래도 보육원 비리 조사 중에 있던 놈인데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네 일기장을 친구놈한테 보여줬더니 네 시댁도 조사가 들어가게 된 거야. 그날 제가 쓰러지고 난 뒤 곧바로 구급차를 불러 저는 실려갔고 시댁 식구들도 모조리 경찰에 연행되어 갔다고 했어요. 네 시댁은 이미 발칵 뒤집혔고 앞으로 벌집 쑤시든 마구 뒤집어지고 흔들 거야. 그와 동시에 저도 이혼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혼 생각은 진작부터 있었던 터라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시댁에서는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제가 이혼하겠다고 나서자 이상한 소리라며 저에게 훈계질하는 겁니다. 너는 꼭 이럴 때 이혼 소리를 꺼내야겠어? 같이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해도 모자랄 판에 이럴수록 네 남편 그리고 아이 챙기면서 집안을 지켜야 그게 한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야. 이렇게 무책임하게 내던지고 나가면 하늘에 있는 부모님들 마음이 편하겠어? 안 그래요, 사돈총각?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이혼이 뭔 소리야? 집안이 뒤집어졌는데. 그러자 친정오빠가 저를 쳐다봤고 저는 다 들으라는 듯 이혼 소송 최대한 빨리 진행하자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언성이 높아지더니 제 앞에서 삿대질까지 하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겁니다. 눈이 뒤집혔다는 표현이 딱 맞아 보였어요. 평소 고상한 척하고 다니던 어머니와는 너무 다르더군요. 이거 네 짓이지? 네가 우리 경찰에 고소했니? 우리가 쉽게 무너질 것 같아? 내가 고소했다 한들 걸릴 건덕지가 없으면 경찰이 왜 들이닥쳤겠어요? 앞으로 저희가 하는 소송도 잘 대응하셔야 할 테니까 아주 바쁘겠습니다. 아, 이혼 소장도 같이 받으시고요.
이혼 소장이란 말에 제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반응을 했어요. 이혼 소장? 누구 맘대로 이혼 소장을 날려? 난 절대 이혼 못 해줘. 야, 이혼에 네 의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경찰서에 있는 주제에 무슨 의사가 있어? 아니 예진아, 네가 말해봐. 네가 나랑 이혼할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 집 사람들 말이면 죽는 신용이라도 아는 착한 애잖아. 처음부터 저런 거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였어. 이거 봐라. 받아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날뛰는 수준하고는. 예진이 친정 없다고 무시 많이 했었죠. 앞으로 예진이 친정은 접니다. 예진이 친정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예진이 근본 들먹이며 조롱했던 것들 그대로 다시 돌려줄 겁니다. 친정오빠는 저를 대신해서 시댁 식구들에게 열심히 소리쳐줬어요. 그렇게 발악을 하던 시댁 식구들은 결국 사회복지 사업을 위반한 죄로 보육원은 시설 폐쇄 행정처벌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법원 가서 내려진 판결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이혼 소장을 받았고 합의 이혼 못 해주겠다며 버텨서 결국 저희는 소송 이혼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놓고는 틈틈이 제게 미친 듯 연락이 와서 잘못을 빌었고요. 친정오빠는 남편이 전화 올 때마다 전화를 제 대신 받았어요. 앞으로 예진이한테 전화 오는 건 내가 대신 받을 거고, 우리는 너희 같은 근본도 없고 쌍놈 집안과는 상종도 안 해줄 거야. 남의 돈으로 뒤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는 거지처럼 살아봐. 친정오빠는 남편의 뒷이야기는 더 들을 것도 없단 듯이 전화는 끊었고 아예 제 폰에서 남편을 차단시켰어요. 사람 좋아 보이던 보육원장 부분의 실체를 알자 동네 사람들이 시댁 앞에서 시위하며 나쁜 놈들 이 동네에서 썩 물러가라, 사탄도 혀를 찰 집안이라며 난리가 났었어요. 시댁이 가로챈 금액은 환수 조치가 이루어졌고 저의 이혼 소송도 마무리되기까지 6개월이 걸렸네요.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가 시댁에서 했던 모든 가사노동이 인정되었고요.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줘야 됐어요. 위자료 판결이 났음에도 주지 않아서 결국 신용주식회사에 의뢰해 소위 돈 받아주는 전문가가 개입하게 됐고 저는 위자료로 약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거와 별개로 저희 오빠가 시댁에 걸었던 저희 부모님이 남긴 유산에 대해서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질 생각이에요.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저는 친정오빠를 따라 미국으로 가게 됐고요. 그리고 미용사 자격증을 땄던 제 기술을 살려서 미국에서 작은 미용실을 열게 됐고 현재는 미용실을 운영하며 제 딸아이와 친정오빠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정말 파란만장한 초년을 보냈던 것 같네요. 제가 사주를 보면 항상 초년의 모든 불행이 몰려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남은 제 인생은 행복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억척스럽게 살아왔던 8년은 제 딸아이를 만나기 위해 겪었던 고행이라 생각하고 두 번 다시는 제 자신을 불행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제가 부모님이 묻혀있는 곳에서 올 때마다 저희 부모님들은 저를 보고 계셨을까요? 저희 남매가 눈에 밟혀서 꿈에 남아주셨던 걸까요? 저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제가 걱정되어 꿈에 나와주셨다고 생각하려고요. 근본 없는 애가 아니라 저를 그리고 우리 남매를 정말 많이 사랑해줬던 부모님에게 태어난 사람이라 생각하며 제 존재 자체를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제 딸아이에게 비록 엄마 아빠가 모두 있는 가정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엄마랑 단 둘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